얼마 전부터 미국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이 한국을 방문할 것이다.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마치 한국을 오기 위해서 볼튼 보좌관이 일본을 갔다 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됐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볼튼 보좌관이 와서 이것을 해줄 것이다 하고 기대했던 것이 있었죠. 바로 일본과의 관계, 한일 관계에 대해서 무엇인가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일본이 뜻을 바꾸게 한다든지 무엇인가를 해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볼튼 보좌관이 일본을 먼저 들렀다 온다 하는 이야기도 일본에 먼저 가고 한국에 두 번째로 온다. 우리 국민들은 자존심이 강해서 그런지 거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 왜냐하면 일본을 가는 것은 한국에 뭔가 선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아니면 한국에 오는 길에 일본에는 그저 잠시 들렀다 오는 것이다. 아니, 우리 국민들에게는 정부가 그런 뜻으로, 그런 뉘앙스로 계속 반복 이야기를 했죠. 우리 대한민국은 위대하니까. 그리고 문재인 씨는 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인물이니까. 미국도 여기를 대단하게 여기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전에 가지고 있던 정보였습니다. 실제로 볼튼 씨는 일본을 들렀다가 한국에 왔습니다. 이것은 청와대가 게시한 7월 24일 바로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목부터 다 살펴보기로 할 것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미 안보실장 협의 결과 대외 발표문. 그러면 한국의 안보실장과 미국의 안보실장이 협의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바로 내용을 보게 되면 저 제목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7월 24일 존 볼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반도 문제 등 주요 현안과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그러니까 안보실장과 국가안보보좌관이 협의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 저 제목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한반도 문제 등 주요 현안, 한반도 문제입니다. 외부와의 관계가 아닌 것이죠. 그 다음에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 한국과 미국 사이에 있어서 지역에 있어서의 협력 강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있어서 글로벌 차원에 있어서 협력 강화, 전부 다 안보에 대한 것이다. 안보에 다 넣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장에 일본은 없다. 한일 관계는 없다. 특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일 관계는 경제 문제입니다. 안보가 아니고 통상 문제. 정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전략물자 이런 것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여기는 전략물자의 유통 이런 것을 다루는
그런 협의가 아니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정 실장은 7월 23일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들이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에 무단 진입하여 우리 측이 단호히 대응한 사실을 설명하였으며, 볼튼 보좌관은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다. 여기 또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국방부는 독도 영공을 침범했다,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고 하는데 정의용 씨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방공식별구역에 무단 진입했다. 그런데 방공식별구역에 무단 진입했을 때 우리 측이 단호히 대응한 사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군용기가 출동한 것도 카디지에 들어왔을 때 출동해서 거기에서 나가라고 요구한 것이냐? 지금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독도 영공 침입을 해서 거기에서 경고사격을 해서 러시아 군용기를 쫓아냈다. 이것인데 여기에 그 얘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가 자기네는 영공 침입을 안 했다고 한 것을 정우영 실장은, 문재인 씨는 이미 다 수용한 것이냐? 그러면 거기 가서 기껏 싸우고 그리고 보도자료 내보내고 한 국방부는 뭐가 되느냐? 증거도 다 있다고 하는데 청와대가 지금 러시아 편을 드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죠. 볼튼 보좌관은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다. 일본은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 이렇게 한 것이고, 양측은 6월 30일 판문점 북미회담에서 합의한 북미 간 실무협상이 조속히 재개되어 북미 비핵화 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참 긴밀히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늘 하는 이야기인데, 북미, 우리 한글은 기억니은 순서로 그 순서를 잡는 방법도 한 가지가 있죠. 이 경우에는 굳이 북미라고 써야 하는가? 이것도 좀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령 북한이 먼저 오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우리의 원칙은 단일하게 정해서 기억니은 순서로 잡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이 경우는 미북 회담 이렇게 될 것입니다. 2020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 관련 양측은 동맹의 정신을 기반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 동맹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 했더니 대뜸 나온 이야기가 동맹의 정신에 위반되는 것이다. 일본과의 동맹의 정신이 아닙니다. 미국과의 동맹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이 안보에 있어서 그르치게 되면 그것은 미국과의 한미동맹을 이 경우도 참 그러면 미한동맹으로 돼버리겠군요. 기억니은 순서로 하면 그 한미동맹의 정신에 반한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된다. 이런 겁니다. 양측은 민간 상선의 안전한 항해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와 관련하여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해상 안보와 항행의 자유를 위한 협력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보면 이 앞부분에 있어서 협의하자는 것은 물론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당장 현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괜찮은데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의 일은 사실은 볼튼 보좌관이 이번에 이쪽으로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이 연합군을 결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그냥 연합군이 아니고 인도 태평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완성시키는 단계로 가고 있다. 이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장만 보면 협력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직 어떤 결론도 내지 않았다. 좀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그래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발표문은 이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미 결론이 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만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연합군에 참가를 하지 않기로 한다면 한국이 이렇게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거절을 했다면 한국은 한미동맹은 물론이고 이 자유세계에서 나가겠다 하고 선언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 이 문맥은 좀 겉으로 나타난 것 이외에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겠죠. 양측은 한미동맹은 공동의 가치에 기반을 둔 상호 호혜적이고 포괄적인 동맹임과 한반도를 넘어 영내 평화 안정을 위한 핵심 축임을 재확인하고 양자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 두 줄짜리 문장이 대단히 함축적이어서 아주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공동의 가치에 기반을 뒀다 하는 이 부분인데 어떤 공동가치에 기반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지난 리걸마인드 연구소 강의에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4가지 공동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주권주의, 이것을 분명히 뜻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민주주의, 그 다음에 2번째가 자유시장경제, 3번째 인권, 4번째 법치주의. 이 4가지가 한미동맹의 기본 가치입니다. 이것을 공동의 가치라고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것을 기본 가치로 인정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한국에서 자유시장 경제를 포기하고 변경한다든지 인권이나 법치주의가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는다든지 국민주권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대표제 같은 것으로 바뀐다든지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한미동맹이 깨지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가치에 기반을 둔 이러이러한 동맹이다. 포괄적인 동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한반도를 넘어 영내의 평화 안정을 위한 핵심 축이다. 한미동맹이.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기에서 한반도를 넘어 역내라고 했죠. 근데 이 역내가 상당히 큽니다. 그냥 생각할 때는 동북아시아, 이 동북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서로 힘을 합해서 지키고자 하는 것이 이 지역, 동북아가 되죠. 그런데 이것이 확장됩니다. 포괄적 동맹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단지 경제만이 아니고 이것이 세계 전략으로 이미 바뀌었다 하는 것이죠. 문재인 씨가 이것을 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도태평양 지역, 인도태평양 라인이라고 들어봤죠. 이것이 지역의 개념입니다. 현재의.
그래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시키는 것이 한미동맹의 주요 역할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미 연방의회의 하원 결의안에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인식을 하고 있고 지금은 미국 정부에서도 이것을 똑같이 확인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 우리가 인도태평양 라인이라고 하는 그 위쪽에 대표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지금 북한은 망설이고 있는데 북한이 아직은 별로 믿을 만한 일은 아니지만 정말 개과천선을 해서 자유시장경제 쪽으로 넘어오게 된다면 북한으로서는 아주 바람직한 일일 것이고 그들에게는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모르는 일이고 그냥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면 그들은 자유세계가 아니다.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유세계가 아닌 그쪽과의 선을 그어놓고 그 밑에 이 자유세계를 뜻하는 것이 인도태평양이다. 그것을 역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세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 축이 바로 한미동맹이다. 이것을 재확인했다. 이런 내용이고 양자는 한국과 미국,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인도태평양까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동북아로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이것은 정하겠죠. 그 다음에 글로벌 차원. 이것은 전 지구적인 것입니다. 인류가 공존하고 또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합의하고 지켜야 할 그런 사안들이 바로 이 글로벌 차원의 일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문장을 본다면 호르무즈 해협의 이 안보와 항행의 자유를 지키는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선택이 아니고 우리의 책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외 발표문을 살펴봐도 어쩌면 이것은 참 거시적이고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한 것이고 또 자유세계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지 여기에 우리가 좀 손해를 받느니 일본이 나쁘니 한국이 나쁘니 하는 이런 것은 전혀 들어있지 않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어째서 문재인 씨와 청와대 정부는 우리 국군이 그렇게 모처럼 싸워서 국토 수호를 했던 독도 영공을 지켰던 사실에 대해서 함구하고 더구나 이 발표문에서 빼버렸는가. 고작 방공식별구역에 무단 진입해가지고 단호히 대응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부합되지도 않고 또 이러한 무단 진입은 러시아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중국의 경우는 다반사인데 이번에 이렇게 그야말로 가짜 발표문을 내보내는 것인가. 국민으로서는 문재인 씨와 청와대 정부가 이렇게 친러시아, 친중국, 친공산권 이런 식으로 오늘도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국민에게 발표를 하는가 실망을 하고 그들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